어이, 아가씨. 이쁘장하게 생겼네.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며? 함께 재미 좀 볼까? 왜? 이러세요. 제발 풀어주세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의자에 묶인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찢어진 블라우스 사이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의 차갑고 계산된 목소리였습니다. 제발이요. 저 좀 풀어주세요. 할머니는 그런 일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저랑도 요즘은 잘 몰라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내 할머니에게 전해라. 동백 가장 아끼는 걸 돌려받을 시간이다. 30년 전 빚을 남자가 손목시계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96시간. 시간은 줄어든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두부 장수가 얼마나 많은 시체 위에 세워진 거짓인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3개월 전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날로 돌아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카페였습니다. 민서는 친구들과 샴페인을 마시며 첫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이들 사이로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부를 담은 하얀 스티로폼 박스. 고무신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서야, 할매가 단백질 많은 두부 해왔다. 몸 상한다고 들었지.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민서야. 할머니 패션 좀. 민우가 낄낄거렸습니다. 요즘 갤러리에 고무신 신고 오면 좀. 민서가 황급히 할머니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제발. 여기는 패션쇼 장소라니까요. 할머니가 이러시면 저 망신당해요. 서울이 어딘데. 할머니의 눈에 상처가 스쳤습니다. 그라제. 할매가 철없었네. 할머니는 스티로폼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갤러리 매니저가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부모도 귀찮아하나 봐. 민서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할머니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권총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쓸쓸히 바라보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밀라노 패션위크 신인 디자이너 부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게이트로 향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손수 담근 김치와 된장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가면 김치 없어서 고생한다며. 할매가. 민서가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바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음식 반입 금지라니까요. 제발 좀 현대인처럼 사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밀라노 패션위크 백스테이지였습니다. 민서의 컬렉션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흥분된 표정으로 무대 뒤로 돌아오는데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매끈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강민서 씨, 놀라운 재능입니다. 제 이름은 마르첼로 발렌티노. 나폴리에서 예술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금박 글씨,
당신의 디자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나폴리에 있는 우리 아틀리에에서 작업하시죠.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르첼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같은 시각 나폴리 항구의 비밀 사무실이었습니다. 부하가 노트북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보스, 강민서의 신원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김순덕, 65세, 재래시장 두부장수.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30년 전 이전 기록이 전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마르첼로가 서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이 총을 들고 서 있고 바닥에는 검게 탄 시신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루카를 죽인 년 동백. 마르첼로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록 삭제. 그럼 확실해. 동백이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거야. 그의 눈에 30년 묵은 증오가 타올랐습니다. 형님, 이제 복수할 시간입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서는 기대에 부풀어 나폴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마르첼로가 보낸 차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리 외곽의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외관, 우아한 정원. 어서 오세요, 강민서 씨. 마르첼로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틀리에는 최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축하 와인이나 한잔 하시죠. 마르첼로가 붉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민서가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몇 모금 더 마시자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운데요. 클로로포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군요. 마르첼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서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지하 감금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마르첼로가 의자에 앉아 민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군요, 강민서 씨. 당신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 할머니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할머니는 그냥 두부 파는. 마르첼로가 냉소했습니다. 두부 장수? 당신 할머니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군요. 그는 30년 전 사진을 민서 앞에 던졌습니다. 젊은 할머니가 총을 들고 바닥에 시신. 30년 전 당신 할머니는 내 형을 죽였습니다. 코드명 동백. 전설의 대테러 요원이었죠.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이었습니다. 재래시장 두부가게 뒷방. 할머니의 휴대폰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실 의자에 묶인 민서. 얼굴에 눈물 자국. 마르첼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순덕. 아니, 동백. 30년 전 당신은 내 형을 죽였소. 이제 당신도 같은 고통을 느껴보시오. 96시간. 혼자 나폴리로 와라. 경찰이나 국정원 개입하면 손녀는 바다에 수장된다. 화면에 민서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 미쳤어요. 살려주세요.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서야. 새벽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신음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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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할머니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재래시장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부 공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냉장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30년간 열지 않았던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FN57 권총이 있었습니다. 폭발물 해체 공구 세트, 먼지 쌓인 안기부 신분증, 사진 속 젊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파일,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퍼레이션 레드 이걸 마이너스 유럽 테러 조직 붉은 독수리 소탕 작전. 할머니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30년 전 현장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마 지하철역, 시사폭탄에 연결된 수십 개의 전선들, 젊은 김순덕 요원이 빨간 선을 자르는 순간. 하지만 다음 사진은 폭발 현장이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남자, 루카 발렌티노, 멀리서 비명 지르는 청년, 마르첼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루카 발렌티노 사망, 지하철 폭탄 설치 주범, 김순덕 요원의 해체 시도 중 2차 장치 폭발, 시민 300명 구출 성공, 동생 마르첼로 발렌티노 도주, 복수 위협 지속, 요원 김순덕 신분 말소 및 국내 귀환, 가족 보호를 위해 완전 은퇴 조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왔구만. 내가 살리려던 300명 때문에 루카가 죽었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권총을 집어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순덕 선생님, 국정원 대테러센터 이재훈입니다. 이재훈이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마르첼로의 현재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마르첼로는 이제 나폴리 최대 범죄 조직 보스입니다. 예술품 밀매, 마약 밀수, 유럽 전역에 네트워크를 갖췄습니다. 선생님 혼자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훈아,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이재훈이 머뭇거렸습니다. 선생님, 30년 공백이.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공백이 아니었어. 30년 동안 나는 매일 훈련했지. 언젠가 마르첼로가 올 줄 알았거든. 그리고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 두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손녀를 지키는 건 할머니의 본능이지. 이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터폴 비공식 채널 열어줘. 그리고 밀라노 재활센터 감시 시작해. 밀라노 재활센터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첼로도 약점이 있지.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부가게 뒷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암호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비밀 네트워크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탈리아 항만청 내부 협력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네치아 경찰 내부 정보원, 유럽 인터폴 비공식 채널. 하나씩 연결이 되었습니다. 답장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CAMELIA 32질 웰컴백, 네이펄즈 하버 액티버티 인크리스트, 밸런티노 무빙 프리퀀틀리, POSITANO 빌러, 3 로케이션즈 컨펌드. 할머니는 밤새 나폴리 항구 물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 통신 기록, 새벽 4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나폴리 외곽 마르게라 지구 폐공장 3곳 중 하나제.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6시간 후 이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늦었습니다. 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르첼로였습니다. 동백, 늙었구나. 이제 예전만 못하지? 48시간. 시간은 줄어든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더 초췌해진 모습,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은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무서워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금이 갈 듯했습니다.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공식팀을 더 투입하면 안 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첼로는 경찰 움직임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공식팀이 움직이면 민서가 위험해져. 그럼 어떡해?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공식팀은 계속 추적해. 하지만 난 내 방식대로 움직인다. 혼자 가시려고요? 30년 전에도 혼자였어. 지금도 그게 더 빠르제. 할머니는 여권을 꺼냈습니다. 김순덕. 평범한 이름. 하지만 이제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전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나폴리 안전가옥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자 안기부 시절 할머니의 통신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것이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재훈아, 고맙다. 선생님,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직 손녀 결혼식도 못 봤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묵은 원한과의 최후 대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천공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보스턴백 안에는 분해된 권총과 통신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로마 지하철역, 폭발, 루카의 비명, 마르첼로의 증오 어린 눈빛. 이번엔 끝을 내야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나폴리 카포디키노 공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 차림. 작은 보스턴백 하나. 이탈리아 경찰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할머니가 서툰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뚝뚝 끊겼습니다. 손녀, 보러 왔어요. 경찰관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65세 노인.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할머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나폴리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빨래가 걸린 발코니들, 낡은 호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방에 짐을 풀자마자 할머니는 움직였습니다. 통신 장비를 켰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AMELIA 이즈백 니드 아이즈 안지글리오니로.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이펄즈 하버 웨하우스 7 VALENTINOS 누베이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네트워크는 살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할머니는 검은색 긴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나폴리 항구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가득한 어두운 부두. 7번 창고가 보였습니다. 외곽에 경비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벽을 타고 건물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배수관이 보였습니다. 65세의 몸이지만 할머니는 주저없이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훈련받았던 대로 근육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도착했습니다. 환기구를 찾았습니다. 나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덕트를 기어갔습니다. 숨소리도 최소화했습니다. 내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창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예술품 거래 서류였습니다. 위장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POSITANO 세이프 하우스 마이너스 빌러 밸런티노 게스트 어라이브즈 터마로 포지타노 마르첼로의 안전가옥. 할머니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환기구로 올라갔습니다. 경비원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지붕 위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배수관을 타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전설이 자신들 머리 위를 지나갔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온 할머니는 이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포지타노, 내일 움직인다.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위험합니다. 지원팀을. 안 돼. 혼자 가야 해.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지중해의 달빛이 비쳤습니다. 내일이면 30년 묵은 원앙과 마주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권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조금만 기다려라. 할매가 간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포지타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말피 해안을 따라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어졌습니다. 푸른 지중해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절벽 위 하얀 빌라가 보였습니다. 빌라 발렌티노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는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 차림. 작은 가방을 들고 정문 앞에서 경비원 2명이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유지예요.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서툰 이탈리아어로 말했습니다. 나 마르첼로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들이 서로 보며 비웃었습니다. 할망구가 보스님을 찾아? 미쳤나? 한 명이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가방이 쏟아지며 두부 용기가 굴러갔습니다. 경비원들의 폭소가 터졌습니다. 두부장수 할망구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나폴리 사투리 이탈리아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라 COMMEDIA FINISC 키 RAGAGGI 코미디는 여기까지야 애송이들. 경비원들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르첼로에게 전해라. CAMELIATORNATA. 동백이 돌아왔다고. 경비원 하나가 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할머니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총구 내려. 5초 안에. 안 내리면 지금 이 순간 인터폴에 너희 보스 은닉 계좌 20개 정보가 전송된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보스, 동백이 왔습니다. 빌라 깊숙한 곳에서 마르첼로가 나왔습니다. 지중해가 펼쳐진 테라스였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마르첼로가 이탈리아어로 말했습니다. 동백, 늙었군요. 이제 꽃잎도 다 떨어졌겠지. 할머니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마르첼로, 내 형 루카는 테러범이었어. 그가 설치한 폭탄은 로마 지하철을 날릴 뻔했지. 300명이 죽을 뻔했어. 나는 그걸 막았을 뿐이야. 마르첼로가 분노했습니다. 형님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당신네 국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소. 나도 안다, 마르첼로. 너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하지만 그래서 무고한 시민 300명을 죽이려 했다고? 그게 정의냐? 마르첼로가 권총을 할머니에게 겨눴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뭘 알아?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쏴봐.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안토니오도 죽어. 마르첼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안토니오였습니다. 밀라노 외곽, 산타마리아 재활센터. 내가 극비로 숨겨둔 아들.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지만 그림에 천재적이더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내 사람이 안토니오 곁에 있어. 내가 신호 한 번만 보내면 내 아들은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걸 알게 돼. 이탈리아 경찰도 알게 되고. 마르첼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권총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마르첼로 옆에 있던 러시아 조직원이 러시아어로 속삭였습니다. 보스, 저 할망구 죽이고 우리끼리 처리하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즉시 완벽한 러시아어로 끼어들었습니다. 이고르, 내 형은 아직도 모스크바 교도소에 있지?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하면 형 가석방은 영영 물 건너가. 이고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 있던 프랑스 조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완벽한 파리 억양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피에르, 내가 전화하려는 사람은 이 시간 전에 마르세유 경찰에 체포됐어. 내가 제보했지. 피에르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스페인 조직원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르셀로나 사투리 스페인어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어제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됐어. 마지막으로 독일 조직원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베를린 억양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미넨 팀도 끝났어. 전멸했지. 마르첼로의 모든 부하들이 경악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너희를 지켜봤어. 모든 거래, 모든 계좌, 모든 약점을. 마르첼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 제발. 내 아들만은. 안토니오는 아무 죄가 없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냉혹한 마피아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나도 안다, 마르첼로. 부모가 자식 지키는 마음.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린 둘 다 가족을 잃었어. 너는 형을, 나는 30년간 손녀와의 평범한 일상을. 마르첼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녀부터 풀어줘. 그럼 난 내 아들에게 손대지 않아. 정말, 정말이요? 우린 둘 다 그저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야. 더 이상 아이들을 끌어들이면 안 돼. 마르첼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무기 버려. 전원 엎드려. 부하들이 당황했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마르첼로가 일어나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뒤따라갔습니다. 지하 감금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할머니가 달려가 줄을 풀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괜찮아. 민서가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미안하다, 민서야.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할머니가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웠지? 많이 놀랐지?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갤러리에서 그렇게 대해서. 괜찮다. 내가 안전하면 그걸로 됐어. 마르첼로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빌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탈리아 경찰 특수부대와 인터폴이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헬리콥터 소음이 들렸습니다. 문이 폭파되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마니 이넬토, 손들어. 마르첼로와 부하들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민서를 안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마르첼로가 연행되면서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동백, 안토니오는? 걱정 마라. 내 아들은 계속 그림 그릴 거야. 아버지 없이도. 마르첼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나폴리 경찰서였습니다. 민서는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민서 씨, 할머니의 과거 기록입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순덕, 코드명 동백, 안기부 해외 공작 5가 특수요원, 유럽 테러 조직 진압 17건, 폭발물 해체 성공률 100%, 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원어민 수준.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할머니? 두부 파시는.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마르첼로가 복수하려 올 줄 알았거든. 그래서 신분을 지우고 너를 지키려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지.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패션쇼 때 그렇게 창피하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안전하면 그걸로 됐어. 2주 후 서울 강남 갤러리였습니다. 민서의 패션쇼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런웨이 끝에 앉은 할머니. 여전히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민서의 컬렉션 주제는 마이 그랜드 머더즈 핸즈였습니다. 두부 틀의 질감에서 영감받은 패턴, 재래시장 앞치마에서 따온 색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쇼가 끝나고 민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컬렉션은 제 할머니께 바칩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신 분. 민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갤러리 로비에서 동기 서연과 민우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할머니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폴리 국제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전직 국정원 요원. 서연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그때 그 할머니? 다음 주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두부 가게에 섰습니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매, 요즘 텔레비전 많이 나오시던데 우리 할매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손녀 때문에 쪽팔렸지. 민서가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 대신 재래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두부 좀 주세요. 집에서 할머니 손맛으로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둘은 함께 두부를 담으며 웃었습니다. 석양이 재래시장을 물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동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두부 장수 할머니였습니다. 민서야, 할매가 말이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민서가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시장 골목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평범함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두부 가게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를 매일 업로드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나 놀라운 이야기를 마음속에 하나씩은 간직하고 있으니까요.